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각 팀별로 가장 비쌌던 야수 FA 영입 금액과 그 선수들의 활약 내용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수 영입이고요. 외부 FA 영입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원소속 팀으로 돌아온 이대호나 김태균 같은 케이스는 제외된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산 베어스 양의지 4+2년 152억. 두산은 야수를 외부 FA로 영입한 게 딱 2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야수는 키워서 쓰는 편입니다. 그 2번의 케이스도 다른 팀으로 이적시켰던 베어스맨을 다시 외부 FA로 영입한 사례인데요. 두산은 2013년 행성은을 영입한 데 이어 10년이 지난 이후 양의지를 FA로 영입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 나이로 37세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지는 역대 최고 금액에 사인을 하게 됐는데요. 규모도 상당히 화끈합니다. 4년 110억 원을 옵션 없이 무옵션으로 보장을 받고 양의지가 원할 경우에는 2년 최대 42억 원의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양의지에게 달려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입은 어디까지나 S급 프랜차이즈 스타를 다시 두산 유니폼 입히고 영구 결번을 만들기 위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의지는 올 시즌에도 정상급 포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계약에서는 양의지가 언제까지 기량을 유지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나성범 6년 150억. 창원에 집까지 지었던 프랜차이즈 스타의 이적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물론 옵션이 30억이고 6년이라는 일반적인 4년의 계약보다는 긴 기간이긴 했지만 6년 150억의 규모는 상당히 큰 수준이었습니다. 기아는 4년 총 100억의 최영우를 영입할 때도 그렇고 FA가 있으면 비싸게라도 데려와 확실하게 전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급 FA 영입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 나성범 선수의 활약과 올해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뛰지 못했지만 팀 타선에 있을 때의 활약을 보면 역시 S급 FA는 확실히 팀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성범입니다. NC 다이노스 양의지 4년 125억. 양의지는 두산으로 돌아가기 전 NC로 이적할 때 그 당시 계약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NC는 취약 포지션이던 포수를 보강하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우승 경험이 있던 리그 최고의 포수 양의지를 영입했습니다. 4년 125억에 영입을 했는데 당시 NC는 두산이 얼마를 부르던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돈을 더 얹어주겠다는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는데요. 결국 양의지는 NC에서 우승을 이뤄냈고 NC는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4년 내내 S급 포수의 모습을 보여주던 양의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두산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LG 트윈스 김현수 4년 115억. 해외에서 돌아와 복귀를 타진하던 김현수 선수는 원 소속팀인 두산이 아니라 LG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인 규모였던 4년 100억이 넘는 계약 규모의 LG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김현수는 잘하기도 했지만 입단 이후 LG의 체질을 개선한 게 컸습니다. 전력은 좋지만 전력에 비해 뭔가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던 LG는 김현수가 합류한 이후 비로소 강팀의 모습을 만들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LG는 김현수 영입 이후 포스트 시즌에 매번 진출하는 팀이 됐으며 올해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하면서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4년 90억. 부산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고 첫 FA 때 4년 총액 75억 원의 큰 금액으로 롯데에 남았던 강민호가 정말 충격적으로 2차 FA 때 삼성으로 이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적이 잦은 1차에는 오히려 팀에 남았고 보통 이적을 하지 않는 2차 FA 때 이적을 하는 독특한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삼성은 강민호를 영입한 이후로 염원하던 공격형 포수를 얻게 됐고 반대로 롯데는 포수를 놓친 이후 정말 연병을 떨었습니다. 포수 자리가 항상 말썽이 되면서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민호의 FA 이적은 FA가 무조건 우리 팀에 남는다는 100%는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최은성 6년 90억.
1년 단위의 계약으로 하면 4년 70억을 받은 정근우가 1년 수령 금액은 더 많긴 하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따지면 6년 90억을 받은 최은성의 이적이 한화에서 가장 비싼 야수 FA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은성은 올해 한화에게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안겨줬습니다. 바로 노시환의 뒤를 받쳐주면서 노시환의 잠재력이 완전히 터지게 도와줬다는 부분인데요. 노시환이 MVP급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노시환과 최은성과 함께할 외국인 타자만 제대로 뽑게 되면 노시환, 외국인 타자,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이후에도 5년 계약이 더 남아있으니까 최은성이 할 일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KT 위즈 황재균 4년 88억. 메이저리그에서 복귀를 타진하던 황재균은 원소속팀인 롯데가 아닌 KT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KT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황재균은 신인 시절이었던 현대 유니콘스에서 뛰었던 수원구장에서 한 번 더 뛰게 됐습니다. 황재균은 첫 4년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특히 구단이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는데 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KT와 계약을 맺은 황재균은 이제 KT를 대표하는 스타가 된 모습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민병헌 4년 80억. 롯데는 앞서 언급된 강민호의 이적이 충격이 정말 컸는지 민병헌을 다소 비싼 금액인 80억에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첫 두 해에는 민병헌이 가격은 비쌌지만 활약은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병인 뇌동맥류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민병헌은 세 번째 해부터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반등에 실패했고 민병헌은 다소 이른 나이에 FA 계약이 끝나자마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옵션 4년 80억인 민병헌 과 다르게 옵션 6억이 있긴 하지만 롯데는 총 금액이 같은 4년 80억에 유강남을 한 번 더 영입을 했는데요. 시즌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강남은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역시 FA는 롯데가 80억에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후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 시즌을 조금은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이태근 4년 50억. 넥센 시절에 영입한 이태근은 히어로즈가 프랜차이즈 통틀어서 유일하게 외부에서 영입한 야수 F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보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계약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근 계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FA 최대역급은 30억에서 40억 정도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이었고 메이저리그나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정도는 돼야 6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던 시기였는데 심정수 선수가 그랬었죠. 이태근이 50억에 계약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FA 시장의 금액이 뻥 뛰게 됩니다. 이후부터 어지간한 주전 FA는 40억 이상을 부르게 됐고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는 60억 이상부터 금액이 시작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SSG 랜더스 최주환 4년 42억. SSG는 이미지하고 다르게 전신인 SK 시절부터 외부 야수 영입에 크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팀입니다. 최주환 이전의 야수 영입은 9년 전인 조인성일 정도였죠. 전체적으로 창단 초창기 이후에 팀이 자리 잡은 시점부터는 크게 돈을 쓰지 않았고 내부 단속에만 많은 돈을 쓰는 기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SSG가 야심차게 영입한 최주환은 이적 이후 완전히 만족스럽진 못해도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 시즌에 SK가 SSG로 이름을 바꾼 뒤 첫 우승을 차지하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SSG 랜더스 같은 경우는 SK에서 이름을 바꾼 이후 많은 돈을 쓰는 큰 손으로 거듭났는데 과연 앞으로 FA 시장에 SSG가 어떤 금액에 계약을 할지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구단별로 가장 비싼 야수 FA 영입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투수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